저는 27살의 백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 형편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외박도 잦아지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방은 돼지우리 수준에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싫다, 그냥 다 싫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삶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잘 봐요. 지금은 주 3, 4회 정도 물탱크 청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저는 27살 백수입니다. 백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아니라 본인이 본인을 찍어 누르고 있고 본인이 본인을 지켜 세우지 못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한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10대와 20대 중에서 10명 중 절반이 현재 내 자존감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50%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 1위는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입니다. 그리고 2위는 취업이 안 될 때, 3위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감정에 있어서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울감, 불안감,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등의 실패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그런 동력에 있어서 치명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더 고립된 삶을 살려 하고,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 또는 높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취한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난날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는데 감사하고 대단한 것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감사의 일기를 꾸준히 쓰는 것만 해도 자존감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수백 건의 연구를 통해서 고양된 수준의 긍정적 감정과 감사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했다. 감사는 행복의 토대이자 우울증 감소, 회복력 증가, 수면 개선, 심혈관계 질환의 유형 감소, 더 굳건하고 더 나은 관계 수립 등 수많은 혜택의 원천이다. 53살의 마시는 8개월 동안 힘든 치료를 견디며 암과 씨름했다. 그 시간을 이겨내는데 감사 수행이 큰 힘을 보탰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렸어요. 가령 남편이 차려준 맛있는 저녁 식사나 낮에 치료받는 동안 내 등을 살살 토닥여준 간호사, 내 민머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취침용 모자 같은 거요. 이러한 수행 덕분에 공포와 고립이 금세 감사로 바뀌었어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요. 기나긴 밤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스르르 잠들곤 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종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감정 되돌리기 연습, 그게 뭐냐? 과거에 내가 성취했던 거, 얻었던 거, 감사했던 거,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연습, 기억하는 일과를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요, 그 니르 이알의 초집중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자기 위로에 능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를 잘 위로하는 사람일수록 이 삶이,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과거의 트라우마, 정신질환의 가족력, 낮은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원 부족 등 이런 것들도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주요 요인이잖아요. 이것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더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자기 위로 능력의 부재라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이 내면에서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위로 능력은 무엇이냐? 실패를, 결점을 마주했을 때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다정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에요. 잠시 나의 기대 수준을 낮추고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거듭 말을 하는 것이죠. 너 이러니까 넌 가치가 없지 라는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됩니다. 수치심은 정말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좀먹는 악몽 같은 놈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연민히 해야 돼요. 동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큼 나의 정말 강력한 방어 기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반성할 만큼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나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는 건 아니야.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야. 그러나 더 나아질 수가 있어. 이미 온전하지만 더 나아질 수 있어. 내가 노력하고
더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이런 자기 동정과 자기 연민이 있었을 때 저는 인생이 특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당신의 존재와 당신이 처한 상황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현재 처한 상황과 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의 나쁜 환경과 같다라는 거죠. 한 심리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20 지폐를 구긴 후에요, 교탁위에 던졌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은 겁니다. 이 돈은 얼마의 가치가 있나요? 학생들이 $20요 그랬죠. 그러자 교수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겨지고 짓밟혀도 이 지폐가 $20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존재의 소중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변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 내 존재로 시간을 두고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의 기본권에도 나와 있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라면 갖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재의 가치,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상황의 변화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와 내가 처한 상황을 구별하는 이 지혜를 알라.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또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힘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와 상황을 구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기분, 신체 감각과 이야기를 관찰하도록 배우면 우리는 거기에 전적으로 매몰되거나 융합되지 않는다. 정신과 의사인 아서 데이크먼이 말하는 관찰하는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다. 관찰할 때 우리는 감각과 생각과 기분에 대한 인식이 감각과 생각과 기분 그 자체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한다. 감각과 생각과 기분에 대한 인식이 감각과 생각과 기분 그 자체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음 생견하면, 명상을 하게 되면, 또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관찰하게 됩니다. 내 감정 상태, 내 몸 상태, 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 자신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 자신은 제 등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도 보기 힘들어요. 은은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내가 저기서 나를 보게 된다면 내 모든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내 상황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챙김을 할 때, 또 명상을 할 때, 혹은 기도를 할 때 뭐냐면 감정 조절도 되고 또 내 상황을 명확하게 보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파도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파도에 몰아치는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저 물러서서 이 모든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의 파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